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3일 셀트리온 영상 하나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셀트리온 관련돼서 영상을 좀 올려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손절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셀트리온은 그러면 언제 매수해야 하나요? 이런 얘기도 좀 많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손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부자들 이병헌입니다. 그렇죠? 예, 손절 손이 잘렸죠.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이 손절에 대한 어떤 임팩트 있는 주식 투자 짤로 많이 쓰입니다. 가보자. 자, 가보겠습니다. 자, 25만원 이상 약 코로나 이후 2019년 이후 셀트리온이 25만원에서 지금 이제 주식 배당락을 감안해서 최고가 374,634원에서 25만원 사이가 약 한 45% 정도 수준의 대기 매물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이제 그 정도의 매물대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10명 중에 한 4분 정도는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 매수가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예. 이분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손절을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크실 겁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지금 30만원 이상이면 50% 이상 나 있는 거죠. 그럼 30만원 이상이 여기 계신 분 중에 10분 중에 한 두세 분은 30만원, 어라운드 30만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현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용, 이제 미수, 이런 빚. 이제 요렇게 두 가지 구간으로 답을 드려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주식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들어왔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25만원에 매수했는데 37만원을 보고 수익을 보고 다시 지금 떨어진 사람들도 다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30만원, 40만원 사자마자 1년 내내, 2년 내내 계속 하락만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 그분들 그럼 거의 고점 대비해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 이제 손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겠죠.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확신을 가집니다. 올라가는 걸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20만원에서 25만원 올라가는 걸 보고 25만원에 사서 30만원, 또 30만원에 사신 분들이 37만원 올라가는 거 보고 36만원 이렇게 사거든요. 네, 그리고 리포트도 좋고 장밋빛 전망. 예. 근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금으로 사신 분들 우선 1차적으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죠. 그분들은 지금 이제 15만 원인데 손절을 하냐 마냐는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J비읍, 그걸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존버죠, 존버. 예.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이미 2년이 지났고 마땅히 이 자금이 뭔가 급하게 써야 될 자금도 이제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2년 동안 손절을 안 했다는 의미는 지금 당장 나갈 돈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냥 아니면 그냥 일단은 투자를 해둔 상태인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계속 15만 원이 되든 10만 원이 되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 회사의 가치를 책정하면 되겠죠. 회사가 좋으냐 나쁘냐만 판단하면 됩니다. 좋아진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바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신용 빚, 요쪽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미 이 구간에서 신용 빚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10명 중에 한 7, 8명은 이미 다 끝났다. 이미 다 떠났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만원일 때 1억이 있었는데 1억에 30만원 사고 1억에 빚을 지었다면 지금 15만원이니까 합산 빵이죠. 예. 1억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내 원금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반대매도 다 됐고요.
뭐 더 이상 논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25만원 이상 35만원 구간에서 신용 빚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뭐 거의 다 사라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있겠죠. 뭐 집담보대출이나 뭐 아니면 더 많이 또 빚을 내서 샀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미 제가 답을 드리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본인이 이미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B2는 안 된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깨달았을 것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 비투자 신용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제가 좀 따끔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을 차리시라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된다. 제가 이 마라톤 투자라는 방송을 찍으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바로 B2였습니다. 신용 투자 절대 하면 안 된다. 저도 다 해봤습니다. 제가 경험을 다 해봤고, 제가 증권사 다니면서도 해보고, 그 다음에 고객들도 상담 해보고, 제가 자문도 해보고, 제 스스로 신용 집담보대출 봐서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안 된다.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내가 지기 위해서 시작하는 게임이 바로 빚이다. 뭐 최근에 카지노라는 뭐 재미식 드라마도 있는데, 도박도 마찬가지고, 일단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부동산 제외, 부동산은 내가 살기 위해서 빚을 내고 집을 사 들어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빚을 갚으면서 이 집이 내 집이 되는 그런,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사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개념이 다른 건데, 주식시장은 그런 곳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5만원 이상은 그렇게 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요 구간이 좀 좋습니다. 17만원에서 25만원 구간, 역시 한 30%에서 38%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 이 변동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간을 19년부터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 뭐 좀 더 길게 잡아버리면 뭐 4년, 5년, 6년 뭐 이렇게 잡아버리면 조금 비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크게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내가 17만원에서 25만원 정도 구간했다. 역시 마찬가지 매수하신 분들보다는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25만원? 37만원짜리가 25만원까지 조정받았으니까 야 싸다 라고 판단하고 들어갔는데 덜커덕 물린 그런 케이스겠죠. 그리고 최근에도 마찬가지 2022년에도 20만원을 잠깐 반짝 하는 구간도 있었고, 뭐 17만원 정도면 뭐 셀트리온 뭐 난 저가에 사는 거야 하고 사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현금으로.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15만원이 붕괴되고 갑자기 실적 발표를 안 하고 이상한 징조를 보이니까 지금이라도 일단 팔아놓고 뭐 마이너스 나는 뭐 그래도 한 10% 20% 내외니까 뭐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 찾아가련다 뭐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셀트리온이가 지금 바이오가 아닌가 보다, 지금은 테마가 이쪽이 아닌가 보다, 빨리 정리하고 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는 좀 약간 빠른 매매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판단하고 또 다른 쪽에서 뭐 5% 10% 이렇게 얻어가면서 수익을 가져간다면 뭐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작년 한 해도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지금 좀 트렌드 자체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로봇, 뭐 우주, 지금 뭐 4차 산업도 계속 트렌드가 바뀌고, 뭐 AI, 뭐 지금 뭐 챗봇, 뭐 이러한 것들이 자꾸 나오는데, 주식시장은 새로운 걸 항상 추구하기 때문에 뭔가 엄청난 시세를 얻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40만원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런 40만원을 회복하고 새로운 국면을 가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야 됩니다. 그 패러다임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뭐 20년째 지금 정체되어 있죠. 그 다음에 조선주 뭐 한 20년째 저러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중공업, 뭐 그 다음에 뭐 건설주, 은행주, 뭐 3, 40년째 지금 빚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이 바이오 업종도 한번 대시세를 낸 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새로운 대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완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약, 뭔가 새로운 어떤, 지금 코로나 시대도 일종의 그런 거였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였죠. 그렇다 보니까 40만원 가는 건데, 그런 엄청난 뭐 또 질병이라든지 새로운 뭔가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신용빚, 이제 이 구간에서 신용빚은 조금 아까와 좀 다릅니다. 이제는
이 구간에서 신용빚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거래 중인 거죠. 한 10% 20% 정도 손실에 나 있고 빚으로 지금 투자가 되어 있고 현금도 투자되어 있고 내가 1억 있는데 1억 투자해서 한 20만 원에 샀어요. 20만 원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현금이 1억 있고 빚이 1억 있습니다. 지금 15만 원 한 20% 정도 빠졌어요. 버틸만 합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걸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굉장히 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25만 원에 주식 사고 주가가 좀 떨어지네? 20만 원? 야, 셀트리온 가는데 무조건 좋대. 20만 원에 신용을 1억 더 질렀습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지금 가장 유튜브 시청도 많이 할 거고 뭐 각종 뭐 셀트리온 관련 방송도 많이 볼 것이고 더 많이 신경이 쓸 겁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발생했고 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구간이거든요. 가장 지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제 15만 원이 10만 원으로 가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25만 원에 샀던 사람이 10만 원이 돼버리면 20만 원에 샀던 분이 10만 원이 돼버리면 이제 깡통이 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1억이 있어서 현금 1억으로 20만 원 샀고 1억으로 빚을 지었습니다. 15만 원 괜찮아요. 근데 10만 원이 되는 순간 스코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빚, 현금, 내가 원금이 사라지는 구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원금에서 5천만 원이 빠지고 빚에서 5천만 원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으로 내 원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반대면도 다 당하고 다 없어집니다. 근데 그나마 뭐 집담보대출이라든지 뭐 다른 쪽에서 대출 받았으면 주식담보대출과 다르게 강제청산이라는 기능은 없죠. 너의 자산 가치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집을 담보로 1억 빌렸기 때문에 나의 집값은 30억짜리 집인데 1억 빠졌어요. 상관없잖아요. 청산이 안 당합니다. 그리고 내 주식은 5천만 원이야. 내가 체감적으로 빵이지만 실적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와 주식담보대출 케이스 두 가지로 또 구별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빵입니다. 그렇죠? 10만이 돼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바에는 지금 다 정리하고 난 다시는 주식은 안 하련다 하고 나가면 그래도 5천만 원 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3천만 원을 건지는 거거든요. 그거라도 해야 되나라는 그냥 가장 고민이 큰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저에게 많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현금도 마찬가지고 신용도 마찬가지고 뭐 비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계속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회사 차원에서는 너무 좋은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계속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방송을 보시더라도 다 마찬가지고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매도 쳐놓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미국 어떤 그 바이오 산업, 제약 산업의 테마 흐름, 그 다음에 뭐 중국, 아시아, 우리나라,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정책,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떤 비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뭔가 그 다음에 뭐 지금 금리 상황이라든지 유동성 팽창 국면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적이 막 좋아지는 장세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가 힘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부분도 부정적이고 신용빚도 부정적이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분들은 이미 다 경험을 하셨고 이제 다 빵이 됐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셨는데, 이분들은 또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저쨌든 제가 하나 딱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신용 빚 투자는 어차피 이거는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기더라도, 이번에 그래요, 셀트리온이 15만원인데 지금 25만원 가서 30만원 가서 수익이 났습니다.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또 신용 빚을 또 투자하겠죠. 또 투자합니다. 셀트리온은 수익 났으니까 자신감이 더 붙겠죠. 1억이 아니라 2억 3억을 가지고 와서 빚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집 담보대출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다음번에 잘못 산 주식이 아까와 비슷하게 또 반토막이 나버린다, 이런 구간으로 접어들여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1억으로 메꿔야 되는데 지금 3억, 4억, 5억 손실이 발생하면서 결국 시장에서도 끝나고 인생에서도 종을 칠 수 있는 그런 더 나쁜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영원히 죽을 때까지 빚 투자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용 빚으로 성공도 하지 마시고요. 실패는 병가지 상태다. 이게 뭐
실패를 많이 할수록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 실패를 발판 삼아 앞으로 더 좋은 어떤 성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의 진심입니다. 근데 아마 제가 여기서 다 정리하세요, 손절하세요 해도 아마 손절 못할 겁니다. 그거는 마치 그 정해져 있는 답인 거죠. 예, 저도 알고 있는 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뭐 신용담보대출 뭐 하신 분들에게 손절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손절하신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신용 그만해야 될까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신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영원히 깨달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답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답은 정해져 있지만 그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된다. 왜? 매수도 여러분 스스로 하신 거고 신용도 여러분 스스로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끊어낼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의 힘이 필요하지 저의 조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가 끊으라 해도 끊어지지 않는다. 담배 끊으세요. 안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건 중독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가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드리고, 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신규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질문이 많이 왔습니다. 저 현금을 좀 마라톤 투자님하고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 저 셀트리온 지금 타이밍 좋습니다, 저희 매수 좀 들어갔습니다, 저희 자문 받는 쪽에서 저도 매수했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매수하고 수익 실현하고 재작년에도 매수하고 수익 실현하고, 그래서 저희 수익 실현했어요. 셀트리온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가 좀 더 올라가면 여러분 스스로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유튜브 방송 보신 분들도 정리하시고 그냥 현금을 모아서 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한 19에서 20만원 사이에서 셀트리온 수익 매도 실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제 방송을 보시고 이제 현금을 모아놨다,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하셔가지고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러면서 또 같이 뭐 좀 자문을 받고 싶다, 저도 이제 카톡방에 들어가서 같이 신호를 받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신 분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이제 답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최근 방송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라는 용어를 쓰면서, 단어를 쓰면서 지금 가장 합리적인 투자 방법은 분할 매수가 맞다. 저도 여러분들께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15만원에 매수하면 대박이 난다, 무조건 수익 난다 라고 답 드릴 수 없고요. 지금 13만원이 된다 안 됐다에 대해서 답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영원히 모를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는 모를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알 수 있는 사람 주변에 혹시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유튜버 중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시면 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증권사 직원들이나 증권사 사장님들은 알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저는 그분들도 모른다라고 100% 확신을 드리고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단 한 명도 셀트리온이 13만원이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문입니다. 의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다. 그러니까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이제 터득해서 알아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고 바이오 업계의 어떤 업종을 분석해서 앞으로 이 향후 성장성을 대비했을 때 이 회사의 지금 현재 가치가 적정 가치에 비해서 싸냐 비싸냐를 판단하고, 만약에 싸다면 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더 싸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더 싸게 사는 거고, 더 비싸질 수도 있고, 그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지금부터는 셀트리온은 향후 10년, 20년은 미래를 봤을 때 제가 단언컨대 무릎 이하는 맞다. 무릎에서 이제 발목까지 가느냐, 복숭아뼈 가느냐, 발바닥 드러내느냐, 뭐 발가락, 엄지발가락 발톱까지 가느냐는 저도 모릅니다. 10만원 갈지, 9만원 갈지, 7만원 갈지 그건 알 수 없죠. 하지만 지금 현재 15만원이라는 가격이 여러분도 저도 동의하는 거는 무릎 이하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무릎에서 복숭아뼈까지가 10만원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복숭아뼈에서 발바닥까지가 한 7, 8만원이거든요. 그게 가느냐 안 가느냐, 그렇게 가버리면 신용빚 다 청산되는 거고요. 그때 사시는 분은 대박 나는 거고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현금을 모아두신 분들도 더 대단한 분이고요. 그분들은 돈을 벌 자격이 있는 분들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오묘하면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느냐, 뭐 예를 들어서 14만 9천원, 지금 9천원 뭐 15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를 분할 매수로, 예를 들어서 5분할 매수로 하겠다. 그럼 나는 15, 14, 13, 12, 11, 10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1억을 지금 준비해 놓은 거죠. 그러면
천만씩 들어갔다. 근데 진짜 10만원이 온 거죠. 이야, 근데 10만원에 딱 5분할 매수하니까 평당가가 12만 5천 정도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한가 빵 나오는 거죠. 바로 13만원 원금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오묘한 거거든요. 야,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15만원에 한 장 딱 들고 와서 1억 넣고 딱 몰빵했는데 13만원 딱 깨지는 순간 나는 손절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손절을 딱 칩니다. 그러고 나서 12만 5천원 찍고 바로 상한가. 그럼 무한 짓입니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계획성을 띠고 계획적으로 가격을 측정해서 판단할 수 있는 종류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기업이죠.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어떤 창조물인 거죠. 이 창조물이 우리 인간의 마음처럼 정말 변덕스럽게 움직인다는 거죠. 15만원짜리가 10만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9만원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 회사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회사가 망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그 상상 속에서 이 책정된 25만원이라는 가격이 10만원도 될 수도 있고 40만원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50만원, 100만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국제유가 보십시오. 200달러 간다는 국제유가가 코로나 터지고 마이너스 7달러인가요? 8달러인가요? 예. 유가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유주선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배에 떠 있는 것까지 계산해서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가격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10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그게 또 가능한 게 뭐냐면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순간 빚을 100조 지어버립니다. 회사의 가치보다 더 많은 빚을 지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예, 대표이사가 지는 겁니다. 대표이사가 대주주가 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대주주가 지는 거죠. 회사의 유한 책임을 진 사람들이 지는 겁니다. 오너가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날 가격은 없습니다. 그냥 팔고 나가면 되는 거죠.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이 이 회사를 그렇게 빚더미 안게끔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오너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능력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분할 매수가 답이다. 자, 뭐 최근에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어떤 셀트리온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2022년 어떤 화이자, 뭐 그동안 코로나 관련주들이 뭐 코로나 이슈, 뭐 질병 관련 우리 인간의 건강에 대한 그런 것들이 기관 투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크게 유행 트렌드가 되었다가 지금 트렌드가 이제 좀 꺾인 상태다. 화이자도 이제 여기서 만약에 40달러 깨지고 붕괴되고 내려앉아 버리면 셀트리온 또 생뚱맞게 화이자 때문에 또 빠지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주식이 트렌드를 탑니다. 유행을 많이 타죠. 바람을 많이 타요. 봄만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처럼 주식도 그럽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식은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젠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셀트리온만 문제냐? 그건 아니다. 예. 그래서 자꾸 해외 시장도 보고 글로벌 제약 시장도 보고 글로벌 바이오 시장도 보고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도 보고 삼바도 봐야 되고 나머지 바이오도 봐야 되고 외국인 기관 투자 동향도 봐야 되고 볼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절대 보지 말아야 될 거 하나 또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토론 게시판인데요. 뭐 제가 몇몇 내용을 이렇게 캡처를 떠서 좀 보내드립니다. 보지 말자, 같이 보지 말자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왜? 아무짝에 쓸모없으니까. 서정진에 속고, 싱크풀에 속고, 셀트권에 속고, 토론방에 속고, 자신에 속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는 순간 화밖에 나지 않습니다. 짜증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본인 스스로 더 화가 나기 위해서, 더 불안해지기 위해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주식은 확신과 불확신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불확실성을 더 확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손절에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토론 게시판의 70%, 80%는 여러분의 주식을 손절하기 위한 내용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알면서 들어가는 거죠. 혹시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지푸라기도 없습니다. 지푸라기도 없다는 걸 좀 알려드려요. 자, 코스피가 1% 내리면 5% 가까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네. 코스피가 1% 오르면 0.5%, 오늘 이제 얘기겠죠. 1%가 올랐는데 0.5% 올라왔어. 그래서 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셀트리온과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코스피가 1% 올라간다고 마이너스 1%가 된다고 회사가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죠. 예. 선물과 주식의 메커니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가치의 변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자기네들끼리 어떤 제가 얘기 드린 거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검증된 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끼리도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죠. 그 쏠림 현상,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쪽이 지금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뭐, 눈부시게 발전하고 완전히 앞으로 영원히 상승하는 게 아니라서 에코프로비엠, 뭐, 에코프로비,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연기금 기관, 뭐, 이런 외국인들끼리 서로 커넥션이 있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커넥션이 누군지 그걸 금감원에서 잡아내고 이러면 좋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유프라이마, 낙동강, 오리알, 뭐 대학고,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유프라이마가 이 사람이 뭐 소니 점점점점이 누군데요? 누군데요? 그냥 대포폰 하나 해서 아이디 100개, 1000개 만들어서 한 사람이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냥 공매도 작업하는 애들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알바 고용해서 100만원, 200만원 주고 이것만 써라고 하면 얼마나 꿀잡입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볼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다. 저도 아예 안 봅니다. 여기에 정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영원히 주식 투자하시면서 가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사이트가 바로 네이버 토론 게시판이다. 제가 20년 동안 주식 자문하면서 여기서 정보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여기에 관련돼서 이것 때문에 주식을 사고 판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수익 성과 다 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꾸 그 정보를 찾으러 여기를 들어가시는데, 주식시장에는 정보 공유가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원래 아니에요. 아닌데 자꾸 거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없는 곳입니다. 확정 지으시고 앞으로 영원히 안 가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정보죠. 이런 게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정보를 어디서 얻으려고 하는데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뻔한 내용인데도 기사를 보는 게 아니라 기사에 있는 팩트들을, 정보들을 수집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고령자, 우리 인간이 지금 대한민국이 2015년부터 2044년까지 고령화율이 12%에서 36%, 40%까지 올라갑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정책 추진됩니다. 간병인 고용 지원, 간병 AI, 고령자, 고소득자, 의료보험 인상. 자꾸 우리는 지금 주변에 뭐 무슨 간병인 병원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쨌든 그 병원은 돈을 벌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더 건강해져야 됩니다. 암이라도 좀 발견을 되거나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약 처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부양자들이 돈을 내서 다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자꾸 나이는 늘어가는데 건강은 조금씩 나빠질 수 있고, 그걸 계속 약으로 대처하고 더 오래 살려고 하고 있고 더 건강해지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피부 쪽으로도 많이 좀 하고 있죠. 저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만든 그 로션 같은 거 좀 바르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런 사업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노령화 지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셀트리온이 추구하고 있는 약,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고령화 시대의 필수 항목이거든요. 얼마 전에 감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감기약 싹 쓸어갔다고 얘기한 적 있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감기약이 동이 났답니다. 중국의 한 성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이 중국인들이 이제 실버 산업으로 간답니다. 2030년대 약 13조 이하, 2,400조 원, 뭐죠? 2,400조 원? 이 숫자 맞나요? 지금 2016년 500조, 1,000조, 2,400조 이러면 무슨 말이냐? 이 급성장하는 중국의 산업과 일단 GDP와 GNP 성장 때문에 결국 고령화 될 거고, 중국도 그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사는 산업 어떤 수준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들도 뭘 할까요? 오래 살고 싶어질 겁니다. 진시황 보십시오. 안 죽으려고 맨날 불로초 찾으러 다녔지 않습니까? 그 불로초가 셀트리온에 있네? 농담이고요. 셀트리온에 불로초는 만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약 1,000만 명씩 증가하는 노인 인구 중국, 25년에는 약 3억 명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답니다. 그러면 이들이 앞으로 약을 더 많이 필요로 할 거고, 셀트리온에 있는 약들이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장기적으로는 셀트리온은 어떤 중국의 어떤 바이오 헬스 산업의 어떤 전초 기지가 될 수도 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 쪽에서도 생산하겠지만 중국에서도 생산하겠지만 우리도 계속 이쪽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감기약이 동이 난다. 중국에는 이미 돈이 났으니까 우리 것까지 사가도 웃돈 얹어서 팔아도 돈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감안해서 그러면 셀트리온은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가격이 지금 15만원이냐 14만원이냐 10만원이냐 16만원이냐 20만원이냐 21만원이냐 27만원이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식은. 예.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본질, 핵심 가치가 좋다면 투자를 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투자를 하는 거고, 아니면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 거죠. 요것도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주식학개론 얘기하면서 얘기 드렸는데, 결국에는 주식은 심리의 싸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빚, 신용, 빚으로 투자하는 거는 심리전에서 이미 패배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겠다라고 다짐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토끼눈이 되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 토론 게시판 가면 완전히 그 불안한 마음을 케어패시키기 때문에 들어가봤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심리전이다. 여기서 공매도, 저기도 마찬가지지만 르메르 1600년도에 VOC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 주식회사,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인도가 거기서 이제 엄청난 그런 뭐 향신료라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회사를 차렸는데, 그게 이제 주식으로 발행이 된 거거든요. 혼자 죽을 수는 없다. 배가 깔아앉으면 최소한 10명, 20명이 돈을 같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익도 배분하자. 그게 배당이거든요. 그게 주식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그런 주식의 시발점인데 뭘 했다? 얘네들이, 이 이사들이 돈을 많이 갖고 정보를 많이 가진 애들이 공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미 얘네들은 400년 전부터 주식 공매도를 했다는 거죠. 예, 대량 선도매도하고 안 좋은 루머까지 돌리고, 그렇게 해서 주식을 다 가격을 낮추고, 그 가격을 낮춘 가격을 다시 사고, 그렇게 또 수익을 내고, 배는 들어오고, 400년 전에도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안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JP모간, 모간체이스, 골드만삭스 하는 일들이 뭡니까? 해치펀드 만들어가지고 뭐 그냥 무분별하게 공매도 치고 저가 매수하고 또 수익 실현하고 맨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 그들과 이 VOC 400년 전의 사람과 지금 사람은 똑같이 공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리전, 이 네이버 토론 게시판에서 심리전, 그 다음에 신용에 대한 심리전,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 심약한 심리, 이런 걸 다 판단해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을 후려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떠나고 나가면 그때부터 주식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손절을 하냐 마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네이버 토론 게시판 가셔서 그 논리적 근거를 찾지 마십시오. 거기는 정보 게시판이 아니고, 예. 토론 게시판입니다. 왜 토론을 하는 곳에 가서 정보를 얻으시려고 합니까? 예. 정보는 없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빚으로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번에 성공하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자. 예, 그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만 피고 이제 금연해야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박하고 말아야 되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언이 의미가 없다. 답은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셀트리온은 중장기 투자가 유효하다. 네, 그렇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가 마이너스 한 10%, 20% 나 있는데 여기다가 더 추가로 주식을 사지 마시고 자녀 명의, 배우자 명의, 가족 명의로 토끼구를 여러 개를 만드세요. 예. 그래서 15만 원대에는 자녀 명의로 좀 주식을 사시고 14만 원대 오면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네. 배우자 명의로 좀 사시고, 그 다음에 12만 원 왔네. 와, 이건 뭐지? 믿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그때 또 뭐 가족 중에 누구 야 이거 조금만 사봐봐 이렇게. 근데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고. 이제 그다음에 자기 명의로 미래색 증권으로 거래했으면 뭐 삼성증권에 계좌 하나 터가지고 한 12만 원대 매수. 그러면 왜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되게 좋아집니다. 12만 원에 샀어. 13만 원 되는 거죠. 와, 수익이 나네. 뭔가 힘이 생기는 거죠. 20만 원에 샀는데 12만 원에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아지죠. 아무 느낌 없습니다. 마이너스 38%였는데 마이너스 30% 됐어. 와, 너무 행복한데 안 느껴집니다. 기분이 전혀 바뀌잖아요. 그게 심리 싸움입니다. 주식은 심리 싸움입니다. 그들도 여러분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고요. 예. 세력들도 여러분을 가지고 놀고 있지만 여러분도 세력을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심리적으로 굳건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도 아까 얘기했지만 한 방에
풀매수, 원매수는 지금 현재 이 시국이 그렇게 막 상승하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야 15만 원 바닥 치고 올라가면 어떡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반등해 주니까 행복하고 감사함을 느끼면 되는 거죠. 거기서 내가 내가 이거 15만 원 내가 살려고 했는데 저거 마라톤 투자 영상 봐서 내가 좀 신중하게 살려고 14만 원 살려고 기다렸는데 못 샀으니까 아유 저놈 욕할 게 아니라 욕할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15만 원에서 반등해 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나 스스로 계속 마인드를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나의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주가의 흔들림에 자꾸 동요돼서 떨어지면 더 사고 싶은데 못 사서 안타깝고 또 더 떨어지면 무서워서 또 잠 못 자고 자꾸 이렇게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주식 못 합니다. 주식은 주식이고 나는 나입니다.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주식의 삶은 주식의 삶입니다.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완전히 세퍼레이트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들은 그들의 일입니다. 주식은 주식이고 돈은 돈이에요. 어차피 이 돈 100억 만들어도 죽을 때 10원짜리 한 장 못 가지고 갑니다. 그 10원짜리 한 장 못 가져갈 100억 만들려고 인생을 10년, 20년을 초죽음 상태로 미친 사람처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냥 10년을 행복하게 살고 마지막에 빚으로 100억 내고 죽으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뭐 사망기록부에 이 사람은 마이너스 100억의 빚을 내고 사망함. 이 사람은 100억을 만들고 자녀에게 물려주고 사망함. 이런 거 없거든요. 본인의 30년의 삶에 행복하게 100억의 빚을 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100억을 만들고 그 100억을 안 뺏기기 위해서 그 100억을 안 주기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100억을 나눠주지 않고 결국에는 100억 통장에 찍고 있는 거 보다가 갑자기 얼음이 눈 많이 온나 빙판에 그냥 한 방에 도련 행사 없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도 행복의 기본 하에 행복이 가장 우선이 되고 우리 삶이 가장 건강이 우선되고 내가 잘 사는 거에 대한 기본이 90% 돼 있는 상태에서 10%의 주식 비중이 있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를 언제 얼마에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고 나는 같이 뭔가 혼자 하기 싫다. 너무 힘들다. 나 이런 것도 계산하기 싫다. 그냥 누군가의 좀 도움을 받고 싶고 마라톤 투자님과 함께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카톡방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어제도 좀 몇 분이 좀 들어오시고 최근에 이제 그런 분들이 저에게 많이 좀 문의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셀트리온도 같이 좀 신규로 매수를 좀 해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주식들도 최근에 저도 이제 좀 아까 얘기했던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좋은 뭐 기업들을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같이 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는 내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럼 본인 스스로 하시는 거죠. 난 내가 스스로 하기에는 내가 이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고 타이밍도 잘 못 잡고 뭔가 이거 욕심만 커지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좀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렇고 그렇다. 그리고 뭐 비용이 막 엄청나게 비싸고 이러면 힘들겠죠. 근데 저는 자문비도 엄청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되게 저렴하게 여러분이 대박 셀트리온으로 뭐 100억, 200억까지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1000만, 2000만 원 돈을 벌면 정말 저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저에게 고맙다라고 표현을 해줄 정도로 저는 그 비용을 굉장히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어제 들어오신 분께 3개월에 20만 원 받았거든요. 굉장히 저렴하죠. 3개월마다 20만 원씩 이제 자문비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뭐 과거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자문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3개월에 20만 원, 1년에 100만 원이 채 안 되죠. 그렇게 자문을 받기 때문에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같이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오래 해왔고 앞으로도 오래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약 어제 또 좀 들어오셔가지고 현재 203명 정도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제가 리딩을 해드리고 있죠. 셀트리온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에 상승 약 13% 정도 하락을 했네요. 여기 보시니까 약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악성 루머가 또 좀 나올 수 있고 3월 실적 발표 전에 조금씩
투매가 나오거나 분할 매수 타이밍이 오면 조금씩 분할 매수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카톡방에서 잠을 계속 실시간 리딩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신호가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뭐 149,900원 합산 비중 1%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이제 한번 매수를 해볼까 생각하고 일단 신호를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안 나갔습니다. 오늘 매수 신호가 아직 안 나갔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아직 첫 번째 분할 매수 스타트를 아직 안 끊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아까 카톡방에서 얘기 드렸듯이 조금 더 보면서 만약에 투매가 나오면 이제 강력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했고요. 지금 현재가 얼마죠? 149,100원이네요. 지금 여기서 JP모간 이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 공매도 애들이 지금 이해하고 완전 신이 났죠. 지금 신이 났습니다. 이 신이 난 놈들이 분명히 나중에 정신을 번쩍 차리는 날도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이제 투매가 나오면 이제 반등도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가까워지긴 가까워지는데 제 스스로 늘 얘기 드리는 저 신중함에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신중해요. 그래서 신중해서 언제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너무한데 이거 싶을 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랜 경험 동안 주식을 봤을 때 이제 이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고 역배열에서 이렇게 좀 하락하는 구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의도적으로 좀 더 빼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나빠서 뺀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여기서 기술적으로 그냥 일부러 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라고 그냥. 여러분 죽는 곡소리 나오게 토 나오게끔 막 쏟아내게 손절하게끔 일부러 손절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잘하는 게 연기금도 그거 되게 잘해요. 연기금이 착한 거 같죠? 아닙니다. 외국인하고 연기금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 치는 놈들처럼 서로 죽어라고 뺍니다. 이 셀트리온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우량 기업들도 그랬고요. 삼성도 그랬고요. LG도 그랬고 뭐 SK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이 정도는 아닌데 싶을 정도로 뭐 카카오도 얼마 전에 그랬죠. 뭐 이거 말도 안 되게 지금은 리바운드 나왔지만 카카오페이 뭐 토 나온 줄 알았어요 저는. 뭐 연기금 외국인 그냥 맨날 팝니다. 몇십만 주씩 몇백만 주씩. 그러고 나서는 다시 다 사버리는 거죠. 그런 이제 이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투매 구간이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구간이 오면 이제 분할 매수를 딱딱딱딱 착착착착착 들어가면 셀트리온도 좋은 성과를 좀 내고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셀트리온이 이제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다 같이 함께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뭐 또 송년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저번에도 송년회 했지만 또 중간중간 뭐 투자 설명회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